네, 안녕하세요. 배달 대행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배달 기사와 가맹점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배달 대행 영업,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기사는 말 그대로 이제 배달 주문권에 대한 콜을 수행하는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가맹점은 음식점이죠. 말 그대로 그 콜을 접수해 주시는 분들이고 일거리를 주시는 분들이시죠.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배달 대행이 이제 서비스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가맹점은 제가 조금 뒤에 얘기를 하고 기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모집과 그리고 관리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첫 번째로 모집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달된 창업을 진행을 하시면 지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구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계속 활용을 하죠. 근데 처음에 이 구인을 한다?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콜이 없으면 기사님은 오셔도 금방 알아채고 바로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사님이 오셨을 때 콜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해요. 당연히 가맹점 콜이 많아야겠죠? 그럼 그 콜을 수행하려면 당연히 처음 혼자서는 버겁단 말이에요.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이 지인을 활용을 합니다. 이 지인은 뭐 여러 가지겠죠. 뭐 지역에 아는 진짜 말 그대로 가족, 그리고 뭐 친척, 뭐 동생 친구, 예, 뭐 기타 등등. 아니면 이제 요즘에는 또 배달 기사님들끼리 기존에 이제 배달 기사분들이 모여서 창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배달 기사님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최소 첫 시간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5명이 있어야 됩니다. 거의. 이게 초창기 처음이에요. 그래서 모집을 처음에 배달대행을 창업할 때 모집은 구인은 거의 불가능하고 지인을 통해서 창업을 해야 된다.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구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구인은 우리가 늘상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저런 것들 많이 이용했어요. 지역 신문, 벼룩시장, 교차로 이런 것도 이제 사용을 했었고, 이제 뭐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알바, 구인 사이트 요거 사용하고요. 그리고 블로그 요즘에 이제 블로그 포스팅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구 배달 대행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제 그 이 키워드로 해당 이제 포스팅이 나오는 거죠. 구인하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요. 뭐 SNS로 예전에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뭐 이거는 뭐 그냥 주기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뭐 그렇게 크게 효과는 없고요. 대부분은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 플레이스를 이용하셔도 좋고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를 이용하시면 배달대행 사무실이 이제 그 지도에 위치가 이게 딱 뜨니까 이제 거기를 누른 다음에 전화로 와서
이제 뭐 부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 구직자들이 이제 문의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사람을 모집을 하는데 처음에는 지인을 통해서 모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집을 해서 처음에는 꾸려 나가야 한다. 네, 요게 배달 대행 구인을 하는 방식이고요. 구인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저는 일단 좀 첫 번째로 좀 추천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자차 기사입니다. 자차 기사. 이 말 그대로 그 렌트나 리스를 빌리는 형식이 아니라 본인이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있으면은 배달 대행에서 특별하게 지출이 나가는 게 없죠. 커피값만 나가겠죠. 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그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우리 내국인을 좀 선호합니다. 지금 외국인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비자가 뚜렷하게 나와 있어야 됩니다. 취업 비자여야 되고 아니면 이제 뭐 가족이 형성돼 있거나 그런 분들만 이제 근무가 가능하시지 그 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자세하게는 제가 나중에 좀 사이드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외국인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 명의로 근무가 가능하신 분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이긴 한데 배달 대행에서 근무를 하시는 기사님들 중에는 거의 뭐 다는 아니지만 뭐 신불자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정부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뭐 기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런 거지만 어쨌든 뭐 이 수배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네. 뭐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통해서 본인 명의로 근무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 관련된 부분이나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배달대행은 이제 4대 보험을 최대한 추진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모든 보험 적용을 본인 명의로 진행해야 되는데 못하면은 결국 그 점주님이 이거를 다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어떤 기관에서 이거를 실태 조사를 나왔을 때 만약에 확인이 됐다. 그럼 이것 또한 점주님이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알고 고용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네. 그래서 이 부분 정말 중요한 거니까 꼭 이 부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말 당부드리는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이 미성년자, 이 미필드 제발 뽑지 마세요. 이거 정말 나 돈 벌라고 남의 가족 무너뜨리는 짓입니다. 애들 중에 진짜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배달 대행에서 착실하게 일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몇 번 본 적 있어요, 저도. 근데 대부분은 다 유흥비예요. 이거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제일 접근하기 쉽고 친구들이랑 놀기 쉽고 돈 벌기 쉽고 바로 현금하기 쉽고 이거를 배달대행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가지고 간다? 정말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진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배달대행 창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외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배달 미성년자 이 채용은. 그래서 이런 조건을 어느 정도 가지고 가시면서 좀 모집을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음.
이제 두 번째로 핵심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뭐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관리. 자, 여러분, 사람 관리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로. 특히 사업주님들은 직원 관리, 사업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원형 탈모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더군다나 이 배달대행 같은 경우는 정식 직업으로도 사실 아직까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특수 고용직, 말 그대로 특수한 고용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고 언제든지 다시 재취업이 가능하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퇴근이나 이런 거는 그냥 각 사업자의 능력이에요. 이분들 기사님들을 출퇴근하게끔 하고 고정적으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시간에 퇴근, 가능하면 일주일에 주 6일 근무, 뭐 야간 쪽, 오픈 쪽, 마감 쪽, 이거는 순전히 배달대행 사장님의 재량인데 예전에는 이게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한 지역에 많아야 한 3개, 4개였습니다. 뭐 이렇게 배달대행이 3개, 4개 뭐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무하다가 잘리면 여기로 가면 되고 여기서 근무하다 잘리면 여기로 가면 되는데 여기서 잘리면 이제 여기로 못 가는 거예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출퇴근이 관리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다 쪼개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내가 갈 데 없어? 정 안 되면 배민 커넥터하고 쿠팡 이체하면 되는데 이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도 익스프레스 뭐 여러 가지 다 생겼는데 딱 굳이 소속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출퇴근이 확립이 안 되는 순간 아주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면 음식점에서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콜을 올렸었는데 이 100콜 수행하려면 최소 3명에서 4명은 있어야 돼요. 어느 날은 10명 있고 어느 날은 다 비, 눈, 날씨 춥고 뭐 날씨 영향 많이 받아요. 그러면은 이 놀라운 일이 한 2명 나오고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이런 날씨에는 배달량이 이게 음식점이 또 이 100콜이 안 나와요. 150콜, 200콜 나와. 그 2명 나와.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관리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그들과 이제 기사님들과 소통도 자주 하셔야 되고, 또 너무 이렇게, 이건 정말 그냥 재량입니다. 이건 제가 뭐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경험상으로는, 잘해줘도, 잘해드리고 해도, 어, 괜히 계속 욕심만 커져가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냥 딱 해드린 만큼 딱 그 정도 수준까지만 해주신 분도 계셨고, 정말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런 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출퇴근 잘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음주, 술, 이거 중요하잖아요. 다음날 뭐 숙취 때문에 일 못하죠. 그리고 도박, 네, 도박, 이거 돈 벌고 다 여기에 이제 박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면은 일수까지 쓰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돈을 빌리는 목적으로 이제 사업주님한테 돈을 이제 빌리는 경우가 생겨요. 뭐 이런 경우까지 다양합니다. 정말 이 부분은, 이 관리적인 부분은 그냥 운에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만큼 따라주겠지? 이 기사님이 이만큼 수행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어느 정도 회사의 기본적인 룰을 정하시고 그 룰에 잘 이행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잘 해드리는 게 맞고요. 그건 당연히 회사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그 도움이 안 되라 오히려 민폐가 되는 분들은 정리를 하시는 부분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룰을 정할 때 어떤 룰을 정하는 게 좋으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출퇴근 관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느 정도의 포상도 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선택이지만 아무래도 담배값이라도 한번 챙겨드리고 커피 한 잔 더 챙겨드리면 그만큼 사람이라는 게 받은 게 있으면 뭔가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근데 무리한 복지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쓸데없는 짓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이거는 그냥 대기업 대면 하세요. 기사님이 한 1000명 넘고 한 달에 수익이 한 못해도 한 2, 3천만 원 이상 넘는다. 그러면 하세요. 그럼 뭐 그냥 뭐 저기 뭐 기숙사도 하고 맨날 회식도 하고 오토바이도 리스도 한 번씩은 그냥 안 받고 막 하세요. 근데 저는 절대로 이 무리한 복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초반에. 돈이 없는데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데 이 안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챙기셨으면 해요. 신호 위반, 뭐 당연히 아직도 그 헬멧 미착용 뭐 많죠. 근데 이제 이 안전이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본인이 다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걸로 인해서 고용주도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는 산재가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하다가 다치게 되면 고용주가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해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 요번에 이제 중대한 그 산업재해 관련된 법률 통해서 배달 대행도 여기에 포함이 어느 정도 됐거든요. 물론 뭐 개인은 상관없지만 법인 사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망 사고가 발생이 되면은 법적 구속까지는 아니더라도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는 절대 발생돼서도 안 되고 사고는 진짜 무조건 계속적인 안전 교육을 통해서만이 예방될 수 있지 그것조차도 안 하고 본인이 그냥 활보하게 되면 오토바이는 1년을 타면서 초급자는 무조건 진짜 한 번은 무조건 사고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고가 차라리 경미하다고 하면 그나마 경각심이 생길 수 있는데 그냥 이 한 번의 사고로 중증 장애까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중상의 장애. 그러면 정말 난감해져요. 그러니까 이 안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부에서 지금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전 교육이나 보호구 착용 그런 부분들을 꼭 이행을 잘 해주셨으면 해요. 해주셨으면 하고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안전이었고 네 번째 이제 그 도박. 이것도 참 뭐 많이 안 그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하세요. 상당한 분들이 도박을 하십니다. 기사님들 중에. 근데 이게 만약에 A라는 분이 이거를 사무실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던 B와 C도 끌어당깁니다. 이분이 일로 와 일로 와 하면서 그러면 여기
그 사무실은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관리 안 되실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면은 다 돈 없다고 딴 데 가야 되고, 사장님, 저 이번 달에 혹시 100만 원만 가불 가능한가요? 사장님, 저 혹시 200만 원만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안 그러면 저 딴 데 가야 되는데. 사장님, 지금 저 300만 원 좀 필요한데, 딴 데 가면은 300만 원 해준다는데, 사장님 혹시 그 300만 원 안 되면 저 딴 데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이런 소리 듣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도박하시는 분들 옆에 계시면 같이 동요하고 웃고 많이 땄어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보내시는 게 기존에 만약에 물이 깨끗하다고 하면 내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도박하시는 분들은 옆에 안 두시는 게 좋고요. 이제 간혹 또 저의 경험상으로는 뭐 많이 계시진 않았지만 그 수배가 돼 있으신 분들 생각보다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가능하면 좀, 예, 뭐 제가 뭐 이거 굳이 뭐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뭐 경찰서에서 연락 온 적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 혹시 거기서 근무 중이신가요? 물어봐서 그 뭐 혹시 왜 그러신가요? 뭐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개인 정보인데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립니까?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그때 답변 드릴게요. 뭐 이런 경우 있는데 그러면 뭐 대충 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뭐 도망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사무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꼭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일단은 기사분들 일단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점. 가맹점은 이제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음식점 사장님이 저희 거래처 사장님이시기 때문에 상생을 한다는 개념은 자꾸는 있지만 그래도 고객님이십니다. 고객님이시니까 잘해드려야 되고 고객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잡아주셔야 되는데 가맹점에서 요구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일단 뭐 배달 배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이거겠죠?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네. 뭐 이거겠죠? 근데 이 신속, 정확, 안전하게 하려면은 신호 위반을 하면 안 돼요. 아니면 인원이 한 음식점을 한 개 음식점을 한 3명, 4명이서 관리하면 돼요. 그러면 한 음식점에서 뭐 하루에 10개 정도 풀을 올린다고 하면은 3명, 4명이 10풀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도 이 신호 위반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게 크게 할 말은 없어요. 배달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세 가지를 다 정확하게 하려면은 빨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신속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야 뭐 저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한 60분 이내 이 아니면 되고 뭐 30분 안에 배송되면 뭐 최고고요. 말 나위 없고요. 네. 정확 이거는 이제 배달 사고죠. 이제 배달 사고인데 뭐 집이 바뀌어서 배달이 된다거나 음식이 바뀌어서 배달이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정확을 의미하는 거고요. 안전은 배달 음식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기사님들이 100%다 보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음식을 드시죠. 근데 이제
음식 파손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과속방지턱 넘어가다가 이제 터지는 경우도 있고, 특히 이제 찜, 피자 이렇게 이제 뭔가 약간 연하고 그리고 약간 수분감이 있는 그런 음식들은 거의 이렇게 파손이 잘 나요. 특히 뭐 맥도날드, 패스트푸드 이런데 이제 콜라 같은 거 포장 잘 안 돼 있으면 봉지에 철철 넘쳐가지고 안에 50% 있고 밖에 50% 있고 뭐 그런 경우 많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배달대행에서 음식점에 이 안전 관련된 음식 파손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음식을 픽업하러 갔을 때 기사님이 포장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을 해라. 그래서 포장 상태가 양호하면 오케이. 여기서 만약에 가져갔다. 그 다음부터 기사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챙겨주시면 되시고요. 이거 말고 가맹점에서 요구하는 거는 당연히 뭐 요금이겠죠? 낮춤 다 좋아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조율을 하셔야 돼요. 꼭. 왜냐면 기사님들도 수익을 가져가셔야 되는데 마냥 그냥 음식점 입맛에 맞춘다고 계속 이게 낮추기만 하면은 기사님들은 그냥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로 이직을 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영업을 하는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달에 대한 서비스와 그리고 요금 뭐 그거를 이제 떠나서 가맹점 영업을 진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꼭 챙겨야 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영업 시간입니다. 이게 오전이냐 오후냐 24시간이냐 이것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 오전에 영업하는 경우면은 당연히 오전 콜을 받쳐주는 거고 가맹점이, 그리고 오후 24시간이면 오후 야간 콜을 받쳐주는 건데, 오전은 주로 밥집, 그러니까 회사 점심 식사 배달 뭐 이런 것들 위주고요. 그리고 오후는 뭐 치킨, 족발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오전에 콜이 나오는 업종과 오후에 콜이 나오는 업종을 정확하게 분리를 하셔서 이 비율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 출근하는 기사님과 이 시간대 출근하는 기사님의 어느 정도의 좀 그 배합을 잘 맞추셔야 돼요. 만약에 오전에 계속 출근을 하시는 기사님이 계신데 오전 콜수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오전 콜수를 잡아올 수 있는 음식점들을 타겟팅을 해갖고 영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오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24시간 운영하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24시간 운영을 하는데 배달대행이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야간 쪽, 마감 쪽 이런 것들이 있죠. 주간, 오후, 야간 이렇게 이제 세 종류가 있는데, 야간 쪽 같은 경우는 진짜 지정 콜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거의 고정으로 출근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이 야간 쪽 같은 경우는 관리자분들이 좀 많이 이제 하시고, 이제 사장님들도 거의 주로 이제 야간 쪽에 많이 투입이 돼 있으시죠. 그래서 새벽에 콜 수행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구조적으로 잡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음식점도 영업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오후만 이렇게 올렸다. 그럼 여기 당연히 콜, 뭐 저녁 한 5시부터 8시까지 콜이 뭐 몰리겠죠. 오후. 퇴근하시고 이제 직장인분들, 아, 오늘 치킨에 맥주 한 잔 먹어야겠다. 오늘 축구한다는데. 오늘 8시에 축구한다는데 하면서 치킨 막 시키잖아요. 그럼 이때 시간이 막 몰려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기사님들 배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따라서 이거 수행할 수 있냐 없느냐가 판별이 납니다. 뭐 오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보통 패스트푸드점들이 그 롯데리아 뭐 버거킹 뭐 이런 데들 아침 9시 뭐 10시 오는 데 많아요. 맥모닝 이런 거. 오전 쪽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사장님이 야간 쪽을 보시면서 마감과 오전을 같이 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에 오후는 이제 관리자분한테 맡기시는 경우가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배달 요와 배달 구역과 뭐 영업 시간과 그런 것들을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냅다 차려가지고 영업하다 보면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기사님들 뽑고 그냥 굴리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전에 나올 수 있는 콜이랑 오후에 주로 많이 나오는 콜, 그리고 야간에 많이 나오는 콜을 다 계산을 하셔서 균형을 맞추셔야 이제 잘 운영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휴무 관련된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사님들의 그 당연히 기본적인 안전 그리고 출퇴근 관련된 그런 관리와 그리고 음식점들의 이런 영업 시간, 휴무 그리고 음식의 형태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영업을 진행해 주시면 모집을 진행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기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댓글로 간략하게든 길게든 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